반갑습니다. 처음 오시면 원래 함성 질러야 돼요. 네, 함성 질러야 돼요. 180번째 행해놓습니다. 안경 안 낀 거 알아보시겠어요? 네. 제가 지난주에 백내장 수술을 해가지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왜 다리가 아파가지고 입원했었잖아요. 그리고 헬스클럽을 한 2주 못 갔어요. 한 2주를 못 갔는데 그 헬스클럽이 제가 한 7개월째 다니고 있는 헬스클럽이에요. 그리고 어제 처음 가가지고 코치한테 뭐 달라진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없는데요 그러더라고. 근데 안경 벗었는데 표시 안 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원래 안 쓰셨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역시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구나. 7개월째 매일 봤는데 안경 썼는지조차 모르더라고. 선생님이 남자였어요. 네. 그렇군요. 저는 알겠습니다. 이 매선생님 안경 벗고 오셨다는 거. 네. 옛날에 안경 낄 때 보고 처음 그렇죠. 몇 년 만에 이러는 것 같네요. 네. 아무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이걸 읽으실 때 여기서 나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는 무엇을 위해 열정을 불태우는가? 네, 여러분 열정을 불태우실 때 무엇을 위해서 열정을 불태우시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07년도 1월 22일 날 아침 8시에 워싱턴 포스트지라는 신문 아시죠? 거기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향기노트 21번째에서 얘기했던 사례인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아침 8시에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랑팡역이라는 지하철역에서 한 청년이 바이올린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관찰을 하는 실험을 했어요. CCTV로 관찰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겠죠. 6분쯤 지났을 때 한 명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6분쯤 지나니까 한 명이 겨우 잠깐 서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43분 지나가니까 7명이 한 1분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45분이 지났을 때 27명 정도가 들었고 32.17달러를 그 바이올린 통에 넣고 갔습니다. 왜 거리에서 연주하면 이렇게 돈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32달러 정도가 겨우 모인 거죠. 그리고 이 45분 동안 1070명이 지나갔는데 이 1070명은 단 1초도 듣지 않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실험했다고요?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신문에 났어요. 다음날 신문 기사가 났는데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랑팡역에서 청년이 연주를 했는데 그 청년이 바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었다 라는 기사가 났던 거죠. 그리고 이 조슈아 벨이 연주했던 바이올린은 그 당시에 30억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번 공연을 하면 최소 입장료가, 가장 싼 입장료가 $100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45분 동안 연주하고 얼마 벌었어요? 아까 32달러를 벌었던 겁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지하철 역구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니까, 거리에서 연주를 하니까 아무도 모르고 지나갔더라는 거죠. 지나갔던 이 사람 본 사람들이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나 그 청년 봤는데, 보긴 봤는데 못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이렇게 내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신문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실험을 하고 나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현대인은 일상의 쫓겨와 자기 주변에 존재하는 소중한 것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 네,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그 조슈아 벨 공연하는 거 한번 보기만 해도 소원이 없겠다 하던 사람들이었을 텐데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일상에 쫓긴다는 겁니다. 이 일상에 쫓긴다는 걸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조선일보에 난 기사를 인용해 볼게요. 2017년 9월 5일 날 났던 기사인데 이런 기사가 났었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세계보건기구가 21세기 최대 위험으로 지목한 것은 에볼라 바이러스도 에이즈도 아닌 지급적 스트레스다.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하다 피로와 압박감을 지쳐서 무기에 약해지고 일에 대해 냉소를 못하게 또한 아웃스윙은 세계 모든 직업군에서 나타난다. 21세기에 가장 무서운 건 뭐라고요? 다른 질병이 아니라 이 스트레스에서 오는
번아웃 증후군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번아웃 증후군 들어보셨죠? 여러분 내일의 조라는 만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선생님 혹시 아실 수도 있겠는데 모르세요? 이건 좀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했던 만화이기 때문에 나왔던 만화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잘 모릅니다. 아무튼 이 내일의 조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만화다라고 불리는 원작의 이름이 내일의 조고 우리나라에 그 도입될 때는 허리케인 조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돼서 했던 만화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고아원 출신인 주인공이 이 야부키 조인데 주인공 조죠. 이 조가 권투를 만나서 청춘을 불태우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고아원 출신의 망나니가 권투를 만나서 자기 젊음을 불태우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세계 챔피언하고 이제 세계 챔피언한테 도전을 하죠. 그리고 15라운드까지 끝까지 싸웁니다. 근데 어떻게 싸우냐 하면 지금 그림 보시면 하얗죠, 사람이. 하얗게 자신을 불태울 정도로 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코너로 돌아가서 죽습니다.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식의 이제 대사가 나오죠. 한번 읽어보세요. 느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껍데기만 하다가 뜯어버리는 식으로 어설픈 젊음을 보내고 싶지만 비록 단순한 티였냐 눈부실 정도로 색깔나게 태어나는 거야. 그러다가 하얀 색깔만 남게 되겠지. 미련 없이 불태웠을 때 남는 건 하얀 색깔뿐이야. 야생만 해석이나 그 크롤로스의 그림은 기술했을 테니까. 그래 최후의 순간까지 불태워버리겠지. 아무리 후회도 없이 말이야. 모두 다 불태웠어. 아무런인데 오타가 있네요. 아무런 후회도 없이 불태웠어. 새하얗게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죽는 장면으로 끝이 난다고 합니다. 저도 못 봐서 모르겠는데 죽는 장면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링에 오르기 전에 이 주인공을 조를 사랑하는 여인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그런데 만류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대에 올라가서 자신을 하얗게 불태우고 실제로 하얗게 사람이 백발이 되면서 이렇게 죽는 장면으로 끝난다고 하죠. 자신을 완전히 불태워버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모두 다 불태웠다는 거죠. 새하얗게. 이걸 아까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번아웃인 겁니다. 다 타버렸다는 거죠. 이 번아웃이 사람을 태운다는 거죠. 우리가 뭘 태울 때 번아웃이라고 하는데 사람도 번아웃이 된다는 겁니다. 이 번아웃이라는 말은 만약에 사람이 탭이라면 탭을 감아가지고 놓으면 움직이잖아요. 인형 같은 게. 근데 탭이 다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멈춰버리죠. 이 멈춰버린 상태가 번아웃 상태인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너무 열정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번아웃 되는 상태가 있다는 거죠. 이 번아웃이란 말은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요즘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번아웃 신드롬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제일 처음 얘기했냐면 프로이덴버그라는 뉴욕의 의사가 처음으로 이 용어를 썼습니다. 자기 간호사를 관찰해 보니까 번아웃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간호사를 보고 착안한 용어가 번아웃이라는 용어입니다. 이건 근데 의학적 용어가 아니고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어쨌든 뭐 다른 말로 탈진증후군, 연소증후군, 또 아타버렸다고 소진증후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번아웃 증후군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오늘 읽을 게 참 많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일에 긍정적으로 집중하는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 이를 증명하는 시간, 불안감, 자기 혐오, 분노,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혹시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몸이 움직이기 힘들 만큼 피곤하다거나 아니면 왠지 모르게 불안하다거나 아니면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는 자기 혐오감이 들거나 이런 일을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거나 삶의 의미가 없어지거나 이런 생각이 드시면 자기가 번아웃 증후군이 아닐까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예를 들어서 강사분들이 강의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밤새 준비하고 있는데 이 준비를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건 번아웃 증후군의 증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딴 거에서 뭐해?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야근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번아웃 증후군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의미가 없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죠. 이게 반복돼요. 반복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놔버려요. 이게 번아웃 증후군의 증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앞에 나온 사람이 누구죠? 강현 유사 강사님. 네, 우리 한국 디지털협회에서 하는
강 선생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의 강 선생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다고 미리 말씀드렸죠. 제가 허락 받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강 선생님 보시면 이게 우리 협회에서 역사 강의를 할 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죠. 지금 얼굴도 보면 즐거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강 선생님이 이 협회에서 역사 강의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특강을 하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한 일주일 전부터 제가 볼 땐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제가 계속 관찰을 해보니까, 그리고 오늘 번아웃 증후군을 연구해보니까 집사람이 딱, 집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강사님이 딱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한 일주일 전부터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이지에서 안 내려옵니다. 강의 준비하느라고. 그리고 다른 건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조차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저한테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뭐 무시하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씩 말 걸어보면 특강 준비하느라고 온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나니까 내가 이 준비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될 이유도 모르겠다면서 그거에 빠져가지고 다른 거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체적으로 너무 피곤해합니다. 눕잖아요. 10초 내로 코 골니다. 코 건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10초 내로 코 골 정도로 빨리 잠이 들더라고. 그리고 아침에는 거의 못 일어나고 그 신체적으로 피로해하지요. 근데 열정은 있어 보이는데 재미는 없어 보여요. 그죠? 하고 싶은 하는데 피곤해 죽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도 안 되고 생활도 안 되고 또 강의는 강의대로 힘들고, 근데 여기 와서는 즐겁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하인드는. 그래서 제가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번아웃 증후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연구해 보니까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대화입니다. 대화. 이 번아웃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 대화를 안 해요. 혼자 끙끙 거예요. 왜?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려면 내가 말하면, 힘들다고 말하면 잘릴 것 같으니까, 밀릴 것 같으니까. 직장인들 같으면 특히 그런 증상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완벽주의자들, 성과를 빨리 많이 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번아웃 증후군이 심합니다. 강의를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면 이런 증상이 쉽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첫째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하기가 너무 힘든데 억지로 붙들어가지고 대화를 좀 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리고 결론이 좀 싸우다가 대화하다가 대화하다가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아니, 강의 준비를 그렇게 일정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완벽하게 잘하고 싶어서 그렇다. 그런데 소중한 걸 잃고 그 강의를 완벽하게 하면 뭐 하느냐? 힘들어 죽고 피곤해 죽고 의미도 없고 나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이 강의 준비를 해서 도대체 뭘 얻고자 하는 거냐? 인정을 하더라고. 맞죠? 그러면서 이제 안 그러겠다고 대화가 됐어요. 그래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일단 벗어나려면. 그럼 대화한다면 뭐 해야 되느냐? 자기 성찰을 해야 됩니다. 자기 성찰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번아웃 증후군 맞아 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나 아니야, 나 멀쩡한데 왜 그래? 이러면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구나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밤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다음날 뭘 하기 위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 인정 안 하거든. 내가 밤새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사는 거고 열정적으로 사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한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오늘 강의 너무 공감되는데. 네. 미치지 마시고 인정한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재충전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쉬어야 된다고.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놀아야 된다고. 근데 이게 억지로 노는 게 아니고 그냥 즐겁게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월드를 갔네요. 올해 이월드 가서 실컷 놀았습니다. 일요일날. 여기가 83타워로 바뀌었대요. 83타워 전망대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 이러고 놀았습니다. 뭐 최대한 뽀샵 했습니다. 그래도 이러고 놀았습니다. 신나게 놀고 이렇게 천사 인척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노니까 놀면서 말도 하고 대화도 보고 제가 웃는 거 몇 주 만에 봤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웃는 거 진짜 몇 주 만에 본 것 같아요. 심지어 이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우리 협회에서 특강하는 걸 없애버려야 되겠다. 특강을 시키다가 이거 이혼하게 생겼다. 이런 생각. 그래서 특강 차라리 안 하고 나 대화하고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까지 했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놀다 보니까 즐겁게 사진 찍을 일도 생기고 사진 찍다 보니까 세상에
이게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찍었는데, 아들이 찍을 때는 둘 다 카메라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하나, 둘, 셋 하는 순간에 이렇게 뽀뽀를 하는 거 있죠. 네. 저 결혼하고 뽀뽀 당한 건 처음입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속으로. 결혼하고 처음으로 이런 식으로 뽀뽀를 받아봤어요. 그 번아웃 증후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구나. 왜? 재충전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벗어났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열정을 태우는가? 여기서 나는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했죠.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무엇을 위해서 열정을 불태우는가라고 누가 묻는다면 저는 집에 일 가지고 안 갑니다. 사무실에서 밤새면 새지. 집에서 일은 거의 안 하거든요. 책을 보면 보지. 웬만하면 집에서는 그냥 쉬고 싶고 놀고 싶으니까. 어쨌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열정을 불태우는가라고 누가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할 수 없다면 열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는데 내가 행복할 수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만 하다 보면 열심히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돈을 벌다 보면 돈 벌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으로 바뀌듯이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기준이 없이 열심히 살고 열정을 바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정을 바칠 때는 일단 행복하다라는 목표가 있을 때 열정을 바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단계만 더 나가보면 언제 우리는 가장 행복할까요? 여러분 앞에 나와서 강의를 하시면 돈 안 받고 강의를 해도 강의 끝나고 나면 참 기쁘죠? 잘하든 못하든 그건 나중 문제고 이 무대에 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리고 무대에 이왕 설 거면 내가 엑스트라 하는 게 낫습니까? 주인공 하는 게 낫습니까? 주인공 할 때가 훨씬 기쁩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안 해 하지만 실제로는 주인공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하면 훨씬 행복하죠. 이 강의라는 것도 결국 이 무대에 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제 사람은 가장 행복하냐? 인생을 무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내가 주인공일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그 허리케인 조로 돌아오면 이 조는 왜 사랑까지 거부하면서 권투에 청춘을 바쳐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신을 하얗게 불태우면서 링 위에서 죽을 정도로 자신을 불태웠을까요? 이 링 위에서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자기가 주인공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 조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었다면 불태웠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불태움으로써 자기가 뭐가 됐습니까? 자기 청춘의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이 주인공일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어떤 열정을 가질 때 가장 확실하게 불태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 자신이고 어떤 열정을 불태우실 때는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불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80번째 향연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